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뢰인 제이입니다. 바로 또 시작하시죠. 세 번째 사례를 털어봅시다. 세 번째 의뢰인 털어봅시다. 네, 이번에는 부산지방법원이고요. 60대 남성, 직업이 주차 관리. 주차 관리. 아, 그 주차장에서 관리하시는 분. 네. 이렇게 해서 160만 원 소득에 채무가 8,400만 원이세요. 꽤나 되셨죠. 꽤나 되시고 이분은 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젊은데 빚이 많다? 사행성. 근데 이분은 나이가 있으시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 빚이 많다? 그럼 뭔가 사연이 있는 거야. 사연이 있거나. 제가 이분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건을 파악할 때 채무증대 변호사 먼저 본다고 했잖아. 네. 이분 채무증대 변호사도 잘 썼어. 엄청 많이 쓰셨어. 뭐 연세가 있으신데도 뭐 정신 못 차린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분도 되게 나름 괜찮으셨어요. 그걸로 파악을 해보니까 뭐냐면 이분이 뭐 어릴 때 종교에 심취해서 사이비 이런 사이비 같은 거 심취해서 그 이런저런 사기를 많이 당하셨어. 이분은 결혼을 하셨어. 하셨는데 이혼하셨지. 그래서 우리 또 그 옛날에 또 그거 기억나지? 어떤 그 아줌마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취업을 하면 사기당하고 대표시켜주는 거. 대표시켜주는 네. 거. 그런 것처럼 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하다가 또 그 사기 세금 또 체납한 다음에 튀었고 그래서 세금이 한 1,000만 원 있었고 뭔가 남일 같지 않네요. 그 사기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지입 차량 사기도 당했어. 당신은 아까 얘기한 거요. 당신이랑 좀 비슷해. 뭐 차를 사서 뭐를 운반해주면 뭘 하니까 네 이름으로 차를 좀 뽑자. 이래서 수익을 나누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나누기는 무슨 개뿔 뭐 그냥 차 들고 튄 거지. 그래가지고 할부금 지가 다 갚는 거고 이분은 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소송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채무들이 있다가 또 이 나이 드신 분들 또 상담하다 보면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냥 굳이 회생하실 필요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죽기 전에 내 명의로 된 전화기 한번 써보고 싶고 통장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내 이름으로 좀 살다가 죽고 싶다고. 왜? 빚을 안 갚으면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 압류돼 있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급여가 되게 적은데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부산은 정말로 진행이 느렸어. 옛날에는 개시만 1년 넘게 걸리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될 돈들이 꽤나 많았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정 없이 그냥 2주 만에 개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 제의가 할 말이 없어. 너무나 합리적인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들어갔거든. 원칙적인 변제율은 그럼 얼마 정도 돼요? 월 소득 160만 원에 최소 생계비 115만 원을 뺀 그럼 45만 원이죠. 45만 원에 36개월 변제 하는 걸로. 그러면 1,62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한 20%가 약간 안 되거든. 네. 이분이 최종 이제 그 변제 계획안이 한 30%좀 갚는 걸로 됐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빚을 많이 갚아라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 세금 들어가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 안 깎아줘요. 안 깎아주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채무들이 세금. 그 다음에 형사적인 문제로 해서 나온 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무슨 중과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내 고의로 얘한테 뭐 어떤 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 형사처벌 받을 건 아니지만 중과실로 인한 뭐 신체적 손해 뭐 이런 것들. 근데 세금 같은 경우는 총 변제 계획안 안에서 넣게 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중과실에 의한 뭐 신체 상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애초에 신청 자체를 우리가 안 하게 보통 해. 못하게. 이거는 해봐야 기각 날 수도 있고 요런 거는 넣는 거는 좋지 않다고. 근데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변제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 회생 계획에 넣어가지고 면책이 안 되는 거지. 면책이. 세금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 변제 계획 안에 2분의 1 내에서 전액 변제가 돼야 돼. 이분 아까 1,000만 원 있었다 그랬잖아요. 회생 계획 안에 그 원칙이 36개월이잖아. 그러니까 18개월 그 반인 18개월 안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60만 원쯤 되거든. 65만 원씩 36개월. 합리적이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딱 들어갔고 또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갚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자기가 쓴 돈 아니잖아. 다 사기당한 거지. 워낙 요즘에 계속 사행성 채무에 대한 사례만 다루다가 진짜로 이런 막 사기 이런 사례를 보면 되게 잘 되면
저도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얘기하는 뭐 게 어쨌든 간에 그렇겠지만. 은행에서 이 사람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채무자회생법이라는 거는 정말 열심히 사업했는데 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사기 당한 사람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이런 진짜 불운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기는 하죠. 하여튼 화이팅 하세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